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안연편 18장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개강자가 등장합니다. 개강자가 근심하였습니다. 목적어는 도자입니다. 도둑을 근심하였습니다. 당시에 노나라에 굉장히 도둑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둑이 많음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도둑이 많음을 근심하여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진실로라고 하는 건 앞에 이제 서두에 들어가는 부사어에 해당할 거고요. 진실로 지난번에 나왔던 아들 자자 2인칭의 상대를 높여주는 말에서 당신께서라고 하는 것처럼 높여주는 말로 쓰이고 있고요. 당신이 갈 지자가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생략된 것은 도적질입니다. 도둑질을 당신께서 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비록 이 갈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을 준다고 해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17장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강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도적이죠. 물론 백성들에게 과도한 조세를 거두는 것을 도적질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왕의 자리를 뺏었던 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굉장히 많은 의미와 깊이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강자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또 백성으로부터 그들의 것을 뺏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조금 여유롭고 풍속도 아름다워져서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장입니다. 역시 개강자가 등장하고요. 개강자가 물었습니다. 정사를 공자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이번에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도한 자, 도가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을 의미하겠죠. 무도한 자를 죽여서 여기 같을 여자는 뭐뭐 하면 이라는 보통 해석이 되고요. 뭐뭐 해서 뭐뭐와 같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뭐뭐와 같다면 뭐뭐 하면 그 다음에 이 앞에 써 이자가 나오는데요. 이 써 이자는 그 한 단어 자체만으로써 그것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죠. 그것으로써 여기 해석이 빠져 있긴 한데요. 그것으로써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무도한 자를 죽임과 같이 그것으로서 도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나아가게 한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하여 저희 어찌합니까? 어떠합니까? 라는 의문사였고요. 그러자 공자께서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역시 그대 당신이라는 의미죠. 당신은 정치를 하면서 이때 할 위자는 그대로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자, 이 언자가 보통 맨 마지막에 쓰이면 어조사, 종결사로 해석이 되는데요. 맨 앞에 그 문구의 맨 앞에 쓰이게 되면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찌 죽이는 것을 쓰십니까? 죽이는 것, 사형하는 것을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하고자 한다면, 착하고자 한다면, 아름답고자 한다면 역시 말이을 이자 접속사로 쓰이고 있고요. 백성들도 선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가 본보기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배계층인 위정자일 수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여기서는 지배계층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인, 지배계층의 반대, 피지배계층, 일반 백성들의 그 덕은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그것의 위에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풀이 되겠죠? 그것의 위에서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잔의 덕은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 풀, 백성들의 상태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층이 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0장입니다. 자장이 등장합니다. 자장이 묻기를 선비가 역시 하여 보이시나요? 어찌합니까? 라는 뜻이죠. 어찌해야, 그리고 이때 이 사자는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현대 중국어에서 이렇게 쓰인다고 하는데요. 뭐뭐 하면 그제서야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회화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그제서야 라는 해석이 되고요. 이때 갈지자는 목적어입니다. 그것을 통달했다고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가짜는 can이 되겠죠. 이룰 수 있습니까? 영어를 조금 아신다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곧 통달했다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자가 이렇게 뒤에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무슨 말인가, 제자는 보통 감탄 의문에 쓰이는 종결사였고요. 어찌 그러는가, 어찌 무슨 말인가, 너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소위라고 하는 건 한국어에서도 한자어로 잘 쓰는 말이죠. 이른바 라고 해석이 되고요. 너는 이른바 통달했다고 하는 것이, 사람 자자는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네가 이른바 통달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인가? 지금 얘기가 도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문이. 그러자 자장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나라에 있을 때는 반드시 듣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나라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시죠? 나라에서 벼슬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벼슬 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들립니다 라고 해석하는데, 보통 여기에는 목적어 명성이 들린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들린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많이 들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나라에 있을 때도 반드시 들리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반드시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즉 자장이 생각하는 통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명성이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집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벼슬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노나라 상황에 빗대어 보면은 노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부의 왕이 한 명 있었고, 노나라의 군주가 있었고, 그리고 개씨를 비롯한 그 삼환의 가문들이 굉장히 왕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개씨의 밑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개씨의 가신이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벼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개씨 가문과 같은 그런 다른 밑에 귀족 가문들에서 가신으로서 벼슬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일하든 혹은 벼슬 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명성이 많이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자장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명성이 들리는 것이다, 통달이 아니다,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할 때 혹은 생각을 할 때 이 정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자장은 통달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실제로 그 정의의 통달함의 정의가 잘못된 거죠. 지금 자장이 물어본 건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거를 정정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뭐 정의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똑바로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통달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정말로 대화를 해보고 정말 솔직한, 나에게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솔직한 답변을 해보니까 그거는 통달이 아니라 명성이었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가 맨 앞에 나오면 저희 발어사라고 해서 그 문장의 맨 처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말을 시작하는 말이 됩니다. 이걸 보통은 대저라고 한국어로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걸 없어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냥 말을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간에 야자가 한번 들어가는데요. 역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통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통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질과 문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질은 어떤 마음에 가깝고 문은 학식과 겉으로 보이는 예의들 그런 것들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걸 보통 질박하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질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민 데가 없고 굉장히 수수한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억지로 내 몸을 그리고 행동을 꾸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박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의의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말씀을 살피고 또한 얼굴빛을 살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앞뒤 문맥상 다른 사람의 얼굴빛과 말을 살피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로써? 다른 사람의 아래로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통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질박하고 그러니까 꾸밈 없이 수수하고 또한 정직하고 의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살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얼굴빛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아래로서 생각한다. 이것들이 모두 통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있으면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반드시 통달하는 것이다. 바로 그 앞의 내용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발어사고요. 그리고 또한 대저, 명성이 들리는 것과 같은 것은 얼굴빛은 인을 취하지만 역시 접속사고요. 얼굴빛은 인을 취하지만 행동은 어긴다. 여기서는 인이 생략이 되어 있겠죠. 행동은 그 인을 어기고 그리고 그것에 있으면서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그 행동을 얘기하겠죠. 그 행동에 있으면서 그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나는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나라에 있으면서 반드시 명성이 있고 또 집에 있으면서도 반드시 명성이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공자의 말씀은 이 통달함과 명성이 들리는 것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공자께서 얘기하시는 이 통달함들, 여기 나오는 이 얘기들을 살펴봤을 때 아마도 자장이 조금은 거만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잘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유추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26장입니다. 이번에 번지가 나오는데요. 역시 공자의 제자고 저희 번지도 앞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 예전에 공자의 수레를 끌어주던 공자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번지는 쫓아서 누구를 공자를 여기 빠져 있는데요. 공자를 쫓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우의 아래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무우의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우는 기우제를 지내는 무단, 기우제 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감히 제가 묻습니다. 번지인 제가 감히 묻습니다. 덕을 숭상하고 사특한 것을 닦고 그리고 미혹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 전체를 묻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특하다라고 하는 건 약간 간사함, 악함 이런 건 의미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구나 라고 원래 여기까지 끊기겠죠. 종결사, 감탄의 종결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역시 도치가 되어서 훌륭하구나, 물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이 주어인데 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답변은 일을 먼저 하고, 이 먼저 선자가 지금 서술어로 쓰이고 있고요. 얻는 것을 뒤에 한다. 그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역시 맨 뒤에 오면 종결사로 쓰이게 되죠. 바로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내가 뒤에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얻는다면 그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악함, 여기서 그는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악함은 공격하다 할 때 공자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신의 악함은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악함은 다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특함을 닦는 것, 나의 그 간사하고 악한 마음을 닦아 없애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의 분한 마음으로 그의 자신, 몸신자는 자신을 보통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잊어서, 이 말은 내가 너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내 몸을 간수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잊어서 그것으로써, 그 앞에 이 내용들, 그것으로써 그의 친이라고 하면 보통 한문에서는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미치는 것, 그것이 미혹됨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것이 미혹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지금처럼 매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즉, 미혹함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혹함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의가,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미혹함 무엇이고, 또 그것을 분별하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